본 논문은 차원 감소, 단어 벡터 시각화를 통한 어휘별 관계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평택대 고광호 교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순환신경망 RNN 기반, 특히 이제 LSTM을 많이 쓰는데, 이런 LSTM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그 계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대규모 코퍼스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일종의 부산물처럼 단어 임베딩 계층을 통해서 각 단어별로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50차원에서 몇백 차원, 몇천 차원에 해당되는 어휘별 단어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 단어 벡터를 이게 일종의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2D나 3D로 차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차원 감소 기법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2D로 이제 차원 감소를 시키면은 각 어휘별로 이런 2D 도면에 2D 평면에 각 어휘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표시를 하면은 주요 어휘들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감성 분석에 사용되는 그런 문서에 들어있는 벡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원 감소해서 2D로 보면은 각 어휘별, 각 문서별, 각 텍스트별, 각 센텐스별 그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치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주요 핵심 단어, 주요 핵심 어휘 혹은 주요 핵심 텍스트에 대해서 상대적인 다른 단어나 텍스트 사이의 각도나 거리를 확인을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더 가까운지 또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문서 분석이라든지 문장 분석이라든지 텍스트 분석을 이용을 해서 유사도 추천이라든지 클러스터링, 군집 같은 것들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래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큰 대규모 말뭉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1989년도 기용도 시인의 유작인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좀 얇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요 시집을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 하나하나가 이제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휘의 위치라든가 방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시집을 이용을 했고 요 코푸스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 전체를 하게 되는데 어휘나 그 어미나 조사를 그냥 그대로 살린 전처리를 넘버 원으로 전처리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품사 태깅을 한 다음에 형용사나 동사는 다 원형으로 바꾼 그런 전처리는 텍스트 2로 프리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품사 태깅을 한 다음에 원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보캐블러리 수나 코푸스 숫자가 좀 줄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2의 경우에 그 보캐블러리와 코푸스의 비율이 3.7 정도 되고 텍스트 1번일 때는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이제 텍스트 2가 이제 랭귀지 모델 구축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요 이제 기용도 시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시에 나타나는 핵심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어떤 관료적 체계하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우울감,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미지고, 그 핵심 이미지를 잘 드러낸 이 시집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제 그 코퍼스 자체는 이제 이 시집 전체를 쓰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모든 시를 이제 2D 평면에 다 표시를 하면 어휘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은 다 시키고 나서 최종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요 시 하나에 대해서만 텍스트 1에 프리프로세싱 했을 때 그다음에 텍스트 2 방식으로 전처리했을 때를 각각 2D 도면에 표시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요 시에 대해서는 요 위에 있는 것이 조사나 의미를 그대로 살린 경우에 주요 어휘들의 위치를 2D 평면에 표시를 한 것이고 요 밑에 거는 이제 2번 방식으로 프리프로세싱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핵심 단어인 뭐 관공서라든지 뭐 서류 뭉치라든지 뭐 춥다, 뭐 어리석다, 사내 뭐 요런 것들의 거리와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요 2D 평면상에 측정을 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1에 해당되는 거리가 1이고 그 텍스트 2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했을 때는 예, 어떤 거는 이제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앵글 같은 경우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전 처리 방식에 따라서 똑같은 어휘, 똑같은 코프스를 쓴다 하더라도 각 어휘별, 주요 어휘별 거리와 각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어휘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링, 군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단어가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가 되었다가 1번 처리 방식에서는 근데 요게 프리프로세싱이 2번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서류 뭉치라든가 남자에 해당되는 것은 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죠? 나머지 2개는 유지되거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걸 클러스터링 연산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1번으로 전처리했을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던 것이 이렇게 2개가 탈락이 되고 3개만 묶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앵글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앵글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뭐 아날로지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하고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추천하시오 했을 때 텍스트 1번 전처리 방식에서는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왔을 텐데 만약 2번 방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감성 분석이라든지 추천 시스템에서 어떤 유사한 작품, 유사한 어휘,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야 되죠. 그걸 이용을 할 때 보통 이제 다큐멘트나 센텐스나 텍스트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기반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 어떤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그 프리프로세싱 기법에 따라서 거리와 방향이 바뀌게 되고 동일한 문서 어휘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링과 시밀러리티의 결과가 전처리 기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